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서해 피격 사건 실체 2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많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의 실체 2장, 이 내용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팀장으로 서해 피격 사건 TF팀을 국회의원 5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 결과를 실종과 북한에서 발견되고 사망 전까지의 내용을 풀어낸 것입니다. 생존 사실을 확인한 2020년 9월 22일 15시 30분은 군 감시 자산으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첩보가 정보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는 북한의 경비종으로 끌고 다니며 북측인지 남측인지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듣고 있으면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무엇을 했는지 첫 번째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에 보고되고 곧바로 이들의 만행은 구조나 송환의 계획이 아닌 뜬금없이 사고 선박에 라이프 자켓이 분실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황당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며 9월 22일 17시 50분경 무궁화 10호 선내 복도에 라이프 자켓이 깔리며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을 목격됩니다. 세 차례 해적사에서 사고 선박 선장에게 전화하여 독촉하였는데 그 과정이 17시 50분경 저에게 목격됩니다. 그때의 상황은 국방부 장관에 보고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동생의 죽음을 먼저 조작하려는 천인공노할 끔찍함이 작동된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민낯이 작동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매뉴얼 작동의 부재도 있지만 해상 경계 작전 실패 등을 이들은 은폐하거나 동생을 죽여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목격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없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는 슬리퍼 구명동이 부유물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한 달 동안 잦은 월북의 프레임을 유지합니다. 이 상황의 정보로 전환된 시간에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채널을 통하여 즉각 송환 구조의 요청이 아닌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는 당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무능했고 평화는 애당초 없는 일방적으로 김정은에게 끌려다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살인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조작과 선동의 앞잡이가 된 만행은 잘못된 권력과 역사의 심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실종해서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국가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아무리 억지로 조작하려 했다지만 이 과정이 끔찍했고 이들의 행동은 경악스러운 짓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9월 22일 18시 35분 문재인에게 서면 보고가 올라가고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되었다라는 보고가 올라갈 정도라면 모든 상황을 정리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긴급하게 받았어야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사망 후 대국민 거짓 발표를 통해 스스로 공범이 되었고 국민의 희생까지 악용한 가장 더러운 대통령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첩보에서 정보로 확실하게 생존 사실을 확인했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을 살려내는데 최선이 다해야 되는데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상하기 힘든 짓을 자행해버립니다. 구조와 송환은 애당초 없었으며 북한을 활용하여 살인의 계획을 세웠고 살인 후 반인권적 조작과 은폐하고 선동을 문재인이 직접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살인이 먼저였고 국민이 아닌 북한의 눈치 보는 가장 나약하고
비열한 대통령 문재인의 추악함은 이제 국제인권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문재인은 가장 끔찍한 살인의 대통령이었으며 추악한 실체를 보여준 실패한 지도자였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